네, 조국 후보자의 국회 설명회 소식은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자 검증 소식입니다. 명망가 부모끼리 상대방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걸 흔히 스펙 품앗이로 부릅니다. 비슷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을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만들어준 단국대 의대 교수가 있죠. 그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가 조국 후보자가 법대 교수를 맡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고교 1학년이던 2007년 7월 장영표 단국대 교수 밑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된 조국 후보자의 딸. 고3이었던 2009년 5월에는 조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장 교수의 아들이자 후보자의 딸과 외고 유학반 동기인 장모 씨도 인턴십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9년 5월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인 의학 논문의 출판이 승인된 지 2달 뒤입니다. 당시 참여 대상은 대학원생 이상이었는데 고3인 후보자의 딸과 장 씨가 선발된 겁니다. 장 씨는 이듬해 미국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야당은 학부모가 서로 자녀의 스펙을 쌓아주는 스펙 품앗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품앗이 아니었겠습니까? 조 후보자는 자신이 소개한 게 아니라 장 씨가 대학에 직접 연락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장 교수와 그 아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학생들의 스펙을 부모가 만들어줬다는 이 의문. 저희 취재 결과 4살 더 어린 조국 후보자의 아들도 누나의 스펙을 상당히 그대로 대물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우 기자가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동아리 홍보글입니다. 외고 대표 동아리라고 소개된 영어 교지 편집부입니다. 부원 명단엔 조 후보자 아들 이름이 유학반이라는 설명과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조 후보자 딸이 앞서 편집장 겸 총무를 맡았던 곳입니다. 4년 터울을 두고 남매가 같은 학교, 같은 유학반, 같은 동아리를 똑같이 거쳐간 겁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아들이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친구가 막 그렇게 활동을 활발히 한 것 같지 않아서 아마 다들 잘은 모를 것 같은데. 대외 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3이던 2009년 제네바 UN 인권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해 활동했는데 4년 뒤 조 후보자 아들도 똑같이 참여한 겁니다. 해당 인턴십은 지원 자격이 대학생 이상이었지만 둘 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선발돼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남동생도 누나의 이력 코스를 그대로 따라간 셈인데 스펙 대물림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시용 경력을 쌓아갈 때 대학 교수인 후보자의 부인의 인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주대 인턴 때는 지도교수가 엄마의 대학 친구였는데 키스트 인턴 때는 엄마의 초등학교 동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기재한 스펙 중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소속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의 인턴 경력이 있습니다.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2011년 7월 인턴으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 씨에게 이 인턴 자리를 소개해준 사람이 조 후보자 부인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초교 동창회인 키스트 소속 A 박사에게 딸의 인턴십을 부탁했고 A 박사가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에 B 박사를 연결해준 겁니다. 키스트는 당시 인턴 선발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학부생이 이렇게 인턴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절차대로 진행을 한 거죠. 특혜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조 후보자 딸은 의전한 자소서에 키스트 인턴 기간은 3주였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키스트에 방문한 기록은 이틀에 불과하고 다른 인턴 활동과 기간이 겹쳐 스펙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부산대 병원은 그동안 몇 가지 해명을 내놨습니다. 별 문제 없다는 쪽으로요. 하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3년 동안 장학금을 주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그리고 조국 후보자 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고 병원은 설명했었는데 두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함께한 신용카드 전표가 나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2015년 10월 양산 부산대병원 법인카드 사용 의뢰서입니다. 노환중 부산시 의료원장이 조국 후보자와 조 후보자 모친 등 10명과 양산 시내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 후보자 모친의 양산 부산대병원 그림 기부와 관련 갤러리 제막식 뒤 만찬을 함께한 겁니다. 부산대병원 측은 당시 조 후보자가 행사에 참석했지만 노 원장과 조 후보자가 함께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던 조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나자 뒤늦게 노 원장을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노환중 원장님과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만찬 이후 다음 해 1학기부터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 후보자는 노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장학금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은 지난 6월 부산시 의료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대한의사협회도 오늘 회견을 자체해서 조국 후보자를 겨냥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단국대 의학 논문을 두고 고등학생도 2주간 열심히 한다면 그 인턴 때문에 쓸 수 있는 논문이라고 주장이 있었는데 조국 후보자가 여기에 공감을 표시하자 협회가 비판한 겁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논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용표 교수를 향해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번역에 기여했다고 해도 제1저자로 오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열하게 흘리고 있는 피와 땀의 가치가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농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조 후보자가 SNS에 옮겨놓은 글에 대해서도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성실한 고등학생이 2주간 실험실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간단한 내용이라는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사실관계조차도 틀린 이른바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이런 수준 낮은 글을 공인인 조국 후보자가 공유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의학회는 장 교수의 소명이 기한 내 이뤄지더라도 저자 등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할지 저자만 변경할지를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병리학회는 자료 제출 시한인 모레까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장 교수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